기초연금의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소득 인정액인데요. 이 소득 인정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로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번째로는 일반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 번째로는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번째로는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알아야 하는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세 번째인 금융재산은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재산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금융재산은요, 첫 번째 현금이 있죠. 두 번째로는 요구불 예금이라 해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이 있고요. 네 번째로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보험증권 있고, 다섯 번째는 개인연금인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주식이나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도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수표나 어음, 채권, 채무증서, 신주 인수권부 증서 같은 것을 다 금융재산이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금융재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야 할 기본 지식 6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재산의 종류 및 계산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의 계산을 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에 알아야 할 금융재산의 기본 지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 방법은요.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한다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집에 가서 찾아가서 조사하지 않는다. 전산상의 자료로만 확인한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고요. 자, 조사 대상은요. 자, 기초연금 받는 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해요. 근데 그 배우자가 만약에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재산도 모두 다 조사해서 기초연금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조사 절차로는요.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요.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보건복지부에서는요.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해요. 각 금융기관에 은행일 수도 있고 증권일 수도 있고 하여튼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이 얼마인지 또는 입출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주식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조회를 해요. 또 이자를 얼마 받는지. 그러면 그 조회한 결과를 각 금융기관에서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회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회를 언제 하나요? 처음 기초연금 신청하면요. 신청하면 바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의뢰를 해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계속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는 조회를 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면 한 번 받는다고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금융재산 조사를 매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조사 결과 적용 원칙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금융재산, 부채도 포함해서요.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예금주, 조사 대상자죠. 예금주의 명의 재산으로 적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아들이 돈 1억 원 있었는데 아버님 제 돈 1억을 제 통장에 넣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버님 통장에 좀 넣어두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노조라 해서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 통장에 있으면 그 1억은 아들의 돈이 아니고요. 나의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 통장에 있으면 그 돈이 그냥 내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언제부터 조사하나요? 그럼 과거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금융재산은 모두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재산에 있는 돈을 미리 인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입출 현황도 다 같이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융재산의 종류 및 계산 방법을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입니다. 자, 쉽게 사용할 수 화폐죠. 뭐 만원권 지폐, 5만원권 지폐 등인데 이건 질의응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초연금의 대상인지 아닌지 어떤가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만약에 조금씩 모은 쌈짓돈이라면 해당이 안 돼요. 만약에 매달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은행에서 인출해갖고 집에 이런저런 거 쓰고 남는 돈은 계속 집에 갖고 있었다. 그게 모여서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런 거 갖고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일괄 출금한 돈이라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돈 3천만 원이 있으면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3천만 원 인출했어요. 이런 돈은 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은행의 계좌를 언제부터 보냐 2011년 7월부터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 출금한 돈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구불 예금입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이죠. 이런 거는 뭐냐면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에요. 신청을 해서 조사할 때 조사하기 전 3개월의 평균 잔액을 계산하는데 자, 계산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한 달 동안은요 500만 원만 있었고요. 두 번째 달에는 500만 원이 추가돼서 1000만 원이 계속 있었고 세 번째 달에는 500만 원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500만 원이 한 달 30일 동안 있었죠. 500만 원 곱하기 30일 1000만 원이 30일 있었죠. 1000만 원 곱하기 30일 그 다음에 500만 원 또 30일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계산한 거를 더한 다음에 총 기간이 90일이잖아요. 나누기 90일을 하면 이 평균 잔액이 66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요구불 예금의 금융재산이 얼마입니까? 666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축성 예금 있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장기저축 같은 거 이거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요걸 어떻게 하냐면 이 잔액이나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 계산 방법은요. 만약에 정기예금 금액이 3천만 원 있어요. 그럼 3천만 원을 계산하고요. 정기적금을 매월 100만 원씩 적금해서 12월 적금해서 현재 1200만 원 있어요. 그럼 12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장기저축통장 금액이 1억 있으면 1억 원을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이건 좀 복잡해요. 산정 기준이. 이 보험증권은요.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에요. 해약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보험 납입한 것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해약하면 5천만 원 다 받나요? 못 받죠. 그 환급금이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금융재산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받은 게 1억이다. 그럼 이 1억을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자, 수급자가 보험계약자고, 자, 기초연금 신청하신 분이 보험계약자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거예요. 이걸 받는 경우에요. 그럼 당연히 이건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계산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예요. 아버님 기초연금 받으실 분이 보험계약자고, 이 자녀 등 3자가 수익자예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자녀 등 제3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험 해지 환급금은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계산한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 자녀 등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도 내 금융재산을 계산해? 그러면 이 자녀 중 제3자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했어요. 그냥 아들아 또는 딸아 네가 이제 보험계약자가 되고 네가 보험 납부해라. 이렇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수급자의 기타 증여재산 그 당시에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연금 있죠.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 이것도 좀 복잡해요. 요거를 연금 수령 전하고 연금 수령 후하고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 연금보험은 어떻다 그러죠? 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저축은요. 연금저축은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하는 경우 환급금이나 연금전 최종 잔액을 금융재산에 계산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최종 환급금이나 잔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0.04 4% 나누기 12개월에서
16만 6,666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을 계산하면 5천만 원이 16만 6,666원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기가 되든지 해서 연금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요.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월금액 기준으로 하고요. 연금저축도 역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금융재산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받는 금액이 5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소득 인정으로 50만 원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50만 원을 받으면 바로 소득 인정으로 50만 원 계산하잖아요. 이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도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똑같이 어떤 공제금액이 없이 바로 다 소득 인정으로 100%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요. 자, 주식 있죠. 비상자 주식도 포함합니다.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인데 요거를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주식을 내가 매수할 때 한 주당 5만 원에 매수했어요. 근데 현재 시세가 3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3만 원 계산합니다. 이게 최종 시세가액. 조사할 당시에 시세가액을 하고. 근데 5만 원으로 샀는데 이게 2배 올라 1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수표나 어음,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부 증서 같은 것도 갖고 계시죠. 이 산정 기준은 그냥 액면가액이에요. 액면가액. 시세가 아니고. 계산 방법은 만 수표의 액면가가 3천만 원이면 그냥 3천만 원을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자, 어음의 액면가가 5천만 원이에요. 할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액면가가 5천만 원이면 그냥 5천만 원으로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고, 채권의 액면가가 1억 원이면 실제 시세는 1억 원이 아니더라도 1억 원을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이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 공식은요.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만 공제해 주고요. 거기에 곱하기 4%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이 금융재산이란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크게 7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금융재산의 합계에서 2천만 원 빼줘요. 자,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계산한 금융재산 합계가 5천만 원 있다. 그럼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죠. 곱하기 4%면 120만 원, 120만 원 나누기 12개월이면 소득 인정은 10만 원 계산되고요. 자, 금융재산 1억 원이 있으면요. 1억 원에서도 2천만 원만 빼줍니다.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26만 6,666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만약에 5억 원 있다. 자, 5억 원에서도 2천만 원만 빼주고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융재산에 2천만 원 빼준대요. 2천만 원만 빼주고 단독 가구도 2천만 원만 빼주고요. 부부 가구도 2천만 원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있죠. 내가 만약에 금융재산만 있으면요, 얼마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만 있다는 경우는 금융재산만 있고요, 집도 없고요, 소득도 없고요, 부채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만 갖고 설명한 겁니다. 자, 먼저 단독 가구예요. 이 기초연금 대상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6억 5,90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억 5,900만 원을 소득 인정으로 한 사람이 213만 원이고 2024년도에 단독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인정액은 213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턱걸이에 다르면 기초연금 얼마 못 받아요. 뭐 34,48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 금액 2024년도에 33만 4,810원을 다 받으려면요. 최대 금융재산이 5억 5,855만 7천원 이하면 되고요. 요거를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179만 5,19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최대 금융재산이 10억 4,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요 340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턱걸이에 딱 다르면 부부가 다 받을 수 있는 53만 5,280원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요걸 다 받으려면요 금융재산이 최대로 8억 8,169만 6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이때 소득 인정 환산 금액은 287만 2,320원 요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재산은요, 종류도 많고 계산 방법도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 사항도 많이 계시죠. 이런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분은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있어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여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잘 답변해 드리니까요.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아들딸 방문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뭐냐면 여기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한 달 내내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하냐 하면요,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에서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어디서 하냐 하면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서 들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어떠한 사유로 와서 듣기가 어렵다 그러면 필요시에는 전화로 문의해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가족요양을 하시려는 분도 있고 또 이 등급을 받아서 방문요양을 하시려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받는 건지 또는 본인 부담금은 얼마를 갖다가 내야 되는지 또 하루에 몇 시간 받는지 또 한 달에 며칠 받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요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의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하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딸 방문 유튜브에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뭐 가족요양 방문요양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고 또 저한테 전화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